6. 한국문학에 의해 1. 가시리 진달래꽃 오차시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태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가요 가시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32조 3음보의 전형적인 고려가요인 가시리는 기승전결의자이므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습니다.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게 애원합니다. 가시렵니까?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당신이 가신다면 저는 어찌 살라고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화자는 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혹시 붙잡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해 영영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임을 보내며 가시는 듯 다시 돌아오라고 자신의 바람, 염원, 소망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이별의 정한을 읊은 시간은 우리 문학사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그중 이 시간에는 현대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244쪽 소단원 핵심 정리 유의물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진달래꽃 본문을 보기 전에 시가, 특히 현대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시가의 경우는 어려운 말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필수인데요. 현대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현대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읽긴 읽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늘에 뜬구름 잡는 소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와 함께 현대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현대시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찾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입니다. 누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이것을 꼭 찾아야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고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은 시의 분위기, 시적 화자의 태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 시를 읽으니 어떠한 감정이 든다. 슬프다, 안타깝다, 경쾌하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시적 화자의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의지적이다, 어떤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등등. 이렇게 시의 분위기와 시적 화자의 태도를 제대로 발견하면 그 시에 대하여 반 이상은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즉 시상 전개의 양상을 찾아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 기승전결 의자이므로 시가 구성되고 있구나 등등 이렇게 시상 전개 양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상의 흐름 속에서 이 단락은 이 연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단락별로 또는 연별로 흐름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는 가장 주관적인 갈래입니다. 같은 시어라 하더라도 시인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작가가 대상에 대한 나름대로 주관적인 인식을 담으려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관적인 인식은 시의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시에 쓰인 표현 방식을 찾는 것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시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중에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비유, 상징, 반어, 역설. 그리고 시니까 어떤 심상을 사용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렇게 시에 사용된 비유와 상징과 반어와 역설, 그리고 심상 등의 표현을 쓴 이유는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즉
시에 특별히 이러이러한 표현이 쓰였다. 이것을 발견했다면 그 부분은 대체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시구, 시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운문, 즉 시라든가 시가를 이해하는 방법은 매우 다릅니다.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문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즉 단어의 의미를 알므로써 그 단어가 모인 문장의 의미를 알고 그 문장의 의미를 통하여 단락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단락들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문은 전혀 반대. 전체적인 분위기로부터 시작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그 과정 속에서 단락, 연의 의미를 찾고 그 과정 속에 시에 쓰인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어, 시구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문과 산문을 해석하는 방식은 전혀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운문, 시가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이해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한번 진달래꽃을 살펴볼까요? 좋지 않은 목소리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시의 해석 과정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 진달래꽃에서 시적 화자는 누구인가요? 때때로 시적 화자가 작품 속에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맨 처음 나와 있네요. 나이죠. 그렇다면 시적 대상이란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 즉 소재를 말하거나 화자가 말을 하는 대상을 상대편, 듣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임 또는 당신이겠네요. 그리고 시적 상황은, 즉 이 시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별의 상황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시는 나가 이별의 상황에 대하여 임에게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그렇다면 이제 시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시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그렇죠. 슬픔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나는 이별의 상황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지금 이별의 상황이 닥쳤나요? 그러진 않았죠. 가실 때에는, 즉 당신께서 날 버리고 가버린다면,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날 버리고 가신다면 나는 어찌어찌 하겠습니다. 가 이 시인 것입니다. 시적 화자의 태도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주로 어미를 통해서 많이 드러납니다. 이 시를 보니까 1, 2 사연에는 엄머 우리다 라는 어미를 사용하고 있네요. 엄머 우리다는 엄머 하오리다, 엄머 하겠습니다. 이러한 화자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3년은 뭐뭐 옵소서 있네요. 이것은 네, 그렇죠. 듣는 사람에게 뭐뭐 하십시오 라는 의미네요. 듣는 사람의 행동과 관계가 있겠네요. 정리 1, 2 사연
저는 당신과 이별의 상황에서 이러이러하겠습니다. 3년, 당신께서는 이러저러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를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죠? 고이 보내드리겠다. 후리겠다. 아니 눈물을 흘리겠다. 당신은 그저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 시에서 특이하게 쓰인 표현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네요. 이것은 나중에. 이 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는 무엇일까요? 소재는 하나밖에 없네요. 예, 그렇죠. 진달래꽃.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자세히. 시를 대충 봤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각 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년. 1년에서는 이별의 상황이 제시되고 그 상황에서 나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임께서 날 버리고 가신다면 나는 순순히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입니다. 이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희생적, 헌신적 사랑의 주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을 할 때 처음에는 무척 뜨겁습니다. 무슨 일에도 언제나 서로 다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뜨거웠던 감정은 점점 식어가고 점점 연인의 모습이 지겹게 느껴집니다. 점점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연인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나는 말없이 순순히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행에서는 이러한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행, 그렇게 떠나가신다면 난 당신을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임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정과 체념의 자세가 엿보입니다. 그렇지만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반어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 시는 7, 5조 3음보의 운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시행을 배열한 것이 아닙니다. 3음보의 운율에 교묘한 변화를 줍니다. 즉 1행에 2개의 음보, 2행에 1개의 음보, 3행에 3개의 음보를 배치하면서 리듬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똑같이 가면 지루할까봐 변화를 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우리다라는 어미는 이연 사연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가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예, 영변의 약산 2음보, 1음보, 3음보 이렇게 시행을 배열하고 있네요. 1, 2, 3, 4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변의 약산은 평안북도 영변 서쪽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영변도 지명이고 약산도 산 이름,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진달래꽃이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소월의 고향도 평안도입니다. 이 진달래꽃, 이 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달래꽃은 뒤에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 진달래꽃은 시적 화자의 분신이요 사랑과 한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상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상징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상징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상이 바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시적 화자의 분신이며 사랑과 한의 표상이 바로
진달래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히 나중에 예. 예. 그 아름다운 약산의 진달래꽃을 한 알음 따다가 당신의 가실 길에 뿌리겠습니다. 완전 미쳤어요. 예. 고이 보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 버리고 가신 님을 위해 그 앞길에 아름다운 꽃을 뿌리겠다고 합니다. 앞길을 축복까지 합니다. 여기서 산화공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화공독이라는 말은 아래도 나왔다시피 꽃을 뿌려서 덕을 쌓는다는 의미로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는 길에 꽃을 뿌려 그 길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 1년보다 정도가 세졌죠.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1년 뿐만 아니라 그 가는 앞길에 축복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는 임을 위해서 축원을 합니다. 이제 3년, 1년, 2년, 물론 4년도 마찬가지지만 1년, 2년, 지금까지는 나의 행동, 가신다면 그때 나의 행동을 보여준다면 이제 3년은 임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는 주체는 임이죠.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예, 진달래꽃을 뿌리겠다고 했어요. 진달래꽃은 곧 뭐라고 했어요? 시적 화자의 분신, 사랑과 한의 표상이라고 말을 했죠. 그 꽃을 어떻게 하라고? 사뿐히. 여러분들 사뿐이라고 하는 말 아나요? 예, 여러분들 245쪽 학습활동 1번에 2번.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3년의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라는 표현의 참뜻이 무엇일지 의견을 나눠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려밟다, 힘주어 짓눌러 밟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뿐히 짓눌러 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뿐히 짓눌러 밟고 가시옵소서. 바로 뭐야?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진달래꽃, 날 밟고 가, 이거야. 나는 비록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뿐히 짓눌러 받고, 사뿐이라는 말과 짓눌러 받고 지려받고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 그런데 같이 배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역설적 표현. 나는 꽃이 될 테니 짓누르고 받고 가라고 사뿐히 이렇게 말하는 것. 나 신경 쓰지 마. 원망을 초록한 승화된 이별의 정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3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몇 년이랑 굉장히 비슷한가요? 예, 맞습니다. 1년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일행이에는 완전히 똑같죠. 그런데 삼행에 약간 변화를 주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1년과 제일 마지막 년이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맞아요. 수미상관 또는 수미상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수미상관에 의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 그러면서 시적인 형태의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나 절대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이것은 곧 무슨 말이야? 슬퍼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데 어때? 나는 굉장히 슬퍼요. 이 불비. 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는 그러나인데 여기서는 그러나입니다. 비 슬플 애자, 슬플 비자입니다. 그런데 애는 슬픈 것이고 비는 슬퍼하는 것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A불비라는 말은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 자세.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꾹꾹
꾹꾹 눌러 참고 이겨내려는, 슬퍼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 결국은 어때? 나의 마음은 슬퍼하지 않지만 더욱 슬프겠죠. 매우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보내드리겠다는 이러한 희생적인 모습, 이것을 이렇게 단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꾹꾹 눌러 참고 나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겠다라고 하는, 축복하고만 있겠다는 자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는 삼문부의 율격으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별을 가정한 상황에서 화자는 체념과 수용, 임에 대한 축복과 자기 희생, 인고의 의지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쓰인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것은 임에 대한 사랑을 표상하기 위해 선택한 시적 화제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에 대한 아름답고 강렬한 사랑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달래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떠나는 임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에 대한 헌신과 희생, 순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달래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진달래꽃의 구조와 율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동지 있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바로 위에 진달래꽃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괄호도 이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약간 순서는 다릅니다. 수미상관의 구조 이거 말했죠. 일련과 사연이 서로 반복 대응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형태의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다 1년, 2년, 제일 마지막 년, 이렇게 종결어미가 반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운율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예, 그리고 나보기가 역겨워 이음보, 가실 때에는 이름보,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가 삼음보. 예, 실제로 7, 5조 삼음보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요체의 율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루하게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각연 첫 행 이음보, 둘째 행 이름보, 세 번째 행 삼음보,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리듬에 변화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진달래꽃의 구조와 율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이 좀 이상하네요. 죄송. 예, 중요한 식구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까 말한 거죠. 임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정과 체념의 자세,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예, 그것을 인내하겠다는 그러한 순종적인 자세, 반어적인 태도, 겉과 속이 다르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사뿐히 지려받고 가십시옵소서. 사뿐이라고 하는 말과 지려받고라고 하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않은 것을 표현함으로써 예, 자기 희생의 태도, 숭고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예, 그것을 축복으로 승화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불비,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 자는 다세, 매우 슬퍼할 것, 굉장히 슬프다, 이것을 고통스럽다, 이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반어, 역설, 이런 것들이 이 진달래꽃에 쓰이고 있네요. 예, 이제 전체적인 시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2연, 3년, 4연, 기승전결의자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표면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예,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고이 보내드리는 체념의 정서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때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이러한 것들을 예, 심층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변의 약선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임에 가시는 임, 떠나는 임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 안타까워요. 절망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지만은 무엇을 조금 바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다시 임과 만나기를, 임과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가슴속에 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슴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원망을 희생적 사랑으로 초국하는 모습이 바로 3년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뿐히 짓눌러 갖고 가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심층적으로는 죄책감을 유발하여 이별을 막으려는 그러한 심리 상태가 반영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예, 애이불비,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 슬픔을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의지가 드러나는 사연, 엄청난 가슴 아픈 고통, 이런 것들을 단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의 자이므로 이 시는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제재 정리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들 괄호 안에 있는 거 다 채울 수 있겠네요.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전통적이며 애상적이며 민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재, 임과의 이별, 이별의 상황을 제재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승화된 이별의 정함. 단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이별을 승화하는, 고통을 승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달래꽃. 예, 특징, 이 시의 특징, 이별의 상황을 뭐하고 있어요?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정서를 사문보, 7호조의 율격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과 사연이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진달래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이별의 상황을 직면해 있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고통을 인내로 승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께서 가시는 길에 축복까지 하는 승화된 그러한 이별의 정황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다르게 본다면은 이 시는 진짜 이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가시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가실 때 나는 보여드릴 만큼 당신은 어떻더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노래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 굉장히 날 보기가 역겨서 가실 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가시는 곳을 길을 축복하며 거의 보내드리겠다는 임에 대한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하튼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가시리 진달래꽃 이별의 정한을 제재로 한 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고전 시가 중에서 이러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들을 몇 개 살펴보고 활동 정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습 활동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